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진아빠의 네트워크 실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 구독자분 중에 어떤 분께서 제 블로그에 장애 관련으로 요청을 하셨어요. 제가 글을 쭉 읽어봤는데요. 한번 분석을 좀 해봅시다. 자,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라고 됐고요.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이라 하셨네요. 그쪽 회사에서는 KT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IP타임을 사용해서 네트워크 공유를 형성해서 공유 폴더나 복합기를 연결해서 사용 중이라 하시네요. 근데 며칠 전부터 명령 프롬프트에서 보니까 IP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 우리 IP타임 같은 경우에는 192.168 0.0에 24를 쓰죠. 기본값이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121, 171, 168 이런 식으로 공인 IP가 잡힌다는 거예요. 자, 공인 IP가 잡힌다고 하셨네요. 그리고 껐다 켜면 다시 192로 잡히는 날도 있고 이럴 때는 복합기 잘 되는데 이렇게 공인 IP로 했을 때는 이제 안 된다고 하시고, 그리고 KT 측에 문의를 했을 때는 인터넷에 이상이 없다 하고 IP타임 측에서는 네트워크가 충돌나는 것 같다라고 허브로 확인해 보라고 하는데 전혀 모르시겠다고 하셨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네트워크 선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뜯어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자, 지금 여기 요 구독자분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추측으로 해서 제가 네트워크 구성도를 한번 그려봤어요. 자, 그려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죄송합니다. 자, KT에서 L2 스위치가 하나 들어와 있고요. L2 스위치가 들어왔거나 안 그러면 케이블 모뎀이 하나 들어왔겠죠. 이 케이블 모뎀에서 이제 062로 하나 연결되고 062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명이 쓴다고 했으니까 이 062는 기본적으로 4포트밖에 없으니까 이 확장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확장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안 하게 되면 요 4대밖에 못 써요. 그런데 아까 첫 번째 글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보시면 복합기하고 공유 폴더가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공유 폴더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나스나 파일 서버로 지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단 2명만 쓸 리는 없잖아요. 그죠? 일반 사무실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된 구성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몇 대를 사용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돼야만 정상적인 구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일단은 KT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KT망에다가 모든 안에 내부 네트워크 구성을 제거하고 노트북만 하나 연결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에는 당연히 IP를 자동으로 놔야 되겠죠. 단독으로 결선을 하셨을 때 우리가 KT 쪽에 공인 IP를 확인해서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시작, 실행, 자, 열기 나오죠? 이렇게 해서 CMD 치시면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가 나와요. 이 상태에서 IP 컨피그를 해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자, 이렇게 IP가 나오죠. 야, 요거는 이제 제 IP인데 보안상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121 이렇게 아마 찍힐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KT에서 제공하는 IP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IP가 받아진다는 것은 KT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케이블 모뎀이나 이 상태에서 IP가 제대로 받아진다고 하면 일단은 외부망은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인데 이제 내부로 넘어가 봐야 됩니다. 자, 내부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일단은 KT망은 일단 제거를 하세요.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선로를 제거를 하시고 여기에다가 노트북만 딱 꼽아서 이제 단독으로 결선을 해보는 거죠. 자, 인터넷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IP 컨피그 하시게 되면 062에서 만들어주는 사설 IP 대역을 받아와야 돼요. 19168 이런 식으로 받아와야 되고요. 이렇게 IP가 받아진다는 거는 뭐냐면 062 쪽에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169 이렇게 나온다면 062가 IP를 만들어주는 능력을 분실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062가 고장이니까
061을 우리 리셋 버튼 누르시면 초기화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169가 나온다면 062가 고장난 거기 때문에 061을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IP가 나왔다면 062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자, 지금부터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이 구성을 제가 조금 자세하게 그려봤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KT 회선에서 반드시 이 회선이 062의 왼으로 가야 돼요. 왼으로. 근데 이게 요렇게 가게 되면 이게 브릿지가 돼 버리기 때문에 이 062가 IP를 만들어지질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선이 062의 왼 포트에 가야지 정상적인 결선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안에 062 랜이 1, 2, 3, 4가 있죠. 이거는 허브에 아무데나 꼽아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렇게 됐을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1번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요거는 외부니까 그러는데 이거는 내부 네트워크 문제거든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정상적인 회선이 이렇게 한 개가 아니라 이 KT 회선이 한 개가 또 간 거예요. 자, 또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일반적인 PC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받아서 IP를 또 뿌려줄 수도 있거든요. 원래는 얘가 만들어서 주는 IP 192 대역을 받아야 되는데 이 KT가 주는 IP를 받아서 이렇게 가게 되면 121이 찍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선로가 혹시 한 개 더 결선이 됐는지 확인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만약에 선로가 복잡해서 모르겠다고 하면 선을 싹 다 빼서 한 개씩 꽂아서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의 예시로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정상적인 결선 이렇게 하고 끝이 나야 되는데 여기 KT 허브에서 KT 스위치에서 이렇게 L2로 바로 간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얘는 062 안 거치고 이렇게 받겠죠. 혹은 062가 뿌려주는 걸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얘 IP가 다시 192 받을 수도 있는 거고 062에서 받으면 192가 되는 거고요. KT에서 받게 되면 121 같은 공인 IP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인 IP를 받으면 인터넷은 되는데 아마 내부 네트워크는 안 될 거예요. 자, 내부 네트워크를 받게 되면 인터넷은 되는데 인터넷도 되고 내부도 되죠. 그래서 반드시 062가 주는 IP를 받아야만 정상적으로 통신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자, 장애별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제가 가정에서 한번 그려본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인터넷이 아예 안 되는 경우예요. 이거는 뭐냐면 자, 이렇게 정상적인 결선인데 이렇게 돌면 루핑이라 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빼글빼글 도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돌면 인터넷은 안 되고 인터넷은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되고 여기 안에서만 돌거든요. 이렇게 안에서만 돌면 뭐냐면 뭐 복합기라든지 뭐 파일 서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되는데 인터넷만 안 돼요. 환장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결선이 뭐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자, 아까처럼 각 선로마다 한 개씩만 딱 가 있어야지 되는 걸로 제가 보기에는 판단이 돼요. 요거 반드시 요 포트 꼽아야 되고요. 이 랜하고 허브는 안에 내부 네트워크로 묶어줘야지 정상적으로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제가 별첨으로 여기 사무실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그거는 뭐냐면 자,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해결이 됐다고 하면 보통 이 062가 만들어주는 IP가 얘하고 얘는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뭐냐면 파일 서버 같은 경우는 고정을 해주시면 19168.0에 뭐 몇 번, 예를 들어서 얘가 뭐 2번, 얘가 3번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여기 있는 내부 유저들이 얘를 찾을 때 굉장히 빨리 찾아져요. 빨리 찾아지고요. 이게 이제 DHCP 즉 자동 IP로 해놓게 되면
이 공유기가 만들어주는 IP를 얘가 받아야 되고, 이 받은 IP 가지고 이 각 전체의 브로드캐스트로 뿌리려고 하면 얘네들이 얘의 맥 값을 찾아야 되거든요. 찾을 때까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이 파일 찾는 거라든지 이렇게 출력을 날리거나 스캔을 뜨실 때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IP를 고정을 해주시는 걸 제가 좀 권장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속도가 훨씬 아마 개선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별첨 자료로 이렇게 이제 DHCP 구간 방법인데요. 원래는 이 IP 타임에는 19168.0.1을 치게 되면 이렇게 접속이 되죠. 근데 원래 기본 값은 2번에서 254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라면 어떻게 하겠냐면 여기 있는 2번부터 안 주고 11번부터 주겠어요. 11번부터 주고 254까지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062가 11번부터 254번까지 주겠죠. 자, 그러면 먼저 캔넘부터 IP를 주게 돼 있어요. 얘는 11, 얘는 12, 이거 뭐 13, 14, 자, 15, 16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요. 그럼 얘네들은 IP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고정을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고정을 해주게 되면 얘는 2번, 얘는 3번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자동으로 두게 되게 되면 얘가 2번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얘가 2번을 받게 되면 IP가 충돌나요. 그러면 얘도 인터넷 안 되고 얘도 파일을 못 찾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외를 만들어서 이 예외에 들어가는 중요한 IP를 예를 들어서 2번에서 10번까지 할당을 하는 거죠. 강제로. 그러면 062는 11번에서 254까지 주기 때문에 IP 충돌로 인한 장애는 현격하게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저라면 이렇게 구성을 하겠어요. 자, 이렇게 오늘 제 블로그에 방문한 분께서 장애 관련으로 요청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선로 결선으로 인해서 선로의 잘못 결선으로 인해서 장애가 났을 확률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